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해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망을 해봐야 될지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또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이런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쭤보기 전에 지난주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보면 소위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연말이나 아니면 반기말 이럴 때 어떤 장부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주가 좀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전형적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오후장 내내 끝까지 거의 약보합 정도였었는데요. 막판에는 1시간 정도 남기고 나서 쭉 올라갔고 1시간 30분 남겨놓고 주가 좀 위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S&P 500과 다우지수는 모두 사상 최저가로 마감됐고요. 나스닥은 강보하고 러셀 2000이 소폭 밀렸습니다. 금 가격도 다시 1,900달러를 찍으면서 일단은 한 해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유가가 상대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만이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서 좀 에너지만 약했고요. 나머지 섹터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위 따지하면 이제 경제 지표가 하나 있었죠. 미국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입니다. 79만 명이 나왔습니다. 2주째 감소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망이 83만 명이었으니까 생각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신규 실업 청구한 건수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코로나19가 막 나오기 전까지는 한 주에 나오는 거가 20만 건 전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도 일자리 잃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은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전반적인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장을 살펴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라고 하기에는 또 지난해가 돼버려가지고 한 해간 또 이제 마무리를 했잖아요. 연간 단위에서 미국 증시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주간 단위는 3대 주수 모두 올라간 건 맞는데요. 연간으로 보면 S&P 500이 16%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지수가 안 올랐다고 했지만 다우지수도 7%가 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사상 최저가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43%나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품이라고 써 있는 것 중에 대부분 다 반등을 했지만 유가만은 결국 연초 대비 20%나 하락한 것에서 일단은 머무른 채 일단 마감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럼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웬만한 자산별 움직임을 한번 그림으로 제가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 그림은 자산별 왼쪽으로 보면 얼마만큼 많이 빠졌을 때 얼마만큼 빠졌냐는 것이 그림이 되겠고 오른쪽은 진한 색은 아주 진하게 나는 것은 저점 대비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핵심은 초록색입니다. 맑은 초록색이 밝은 초록색을 갈까요? 초록색이 상승률이 되겠는데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게 보시면 많이 올라간 것 중요한 거 아니라 덜 떨어지고 많이 올라간 건데 그건 압도적으로 덜 떨어진 거 보면 최저가까지 떨어졌을 때 금값은 고작 4%밖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올라갈 때는 연초 대비 24%는 올라갔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금이 최고의 어떤 승부수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유가는 72%나 떨어진 상태에서 하락은 여전히 마이너스 20%에 마감됐고요. 그 외에는 소형주가 42% 떨어졌었는데 상승률 보면 16% 그리고 저점 대비로 보면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 소형주가 되겠습니다. 한국이 포함된 이머징 마켓도 만만치 않았죠. 이머징 마켓이 33%까지 떨어졌다고 결국은 14.6%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연간으로 보더라도 저점 대비로 보더라도 70%나 상승한 게 한국 이머징 마켓이 되겠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등했거나 이런 지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한국 증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 제가 이 코너에서도 삼성전자 말씀드렸다시피 깔끔하게 최고가로 확 끝나면서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런 힘을 보여준 것이 한국이 되겠고요. 미국 주식 S&P 500은 마이너스 32.5%까지 떨어졌다가 결국 16% 수준에서 일단 마감됐습니다. 섹터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IT가 최저점은 25%까지 떨어졌지만 상승률은 41%였기 때문에 가장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적었었고 오른 폭도 올라간 폭도 꽤 높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미소비자는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 들어있는데요.
33%까지 떨어졌다가 상승률은 32%로 나왔고요. 저점 대비는 100%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임의소비주였습니다. 그 밖에 산업재나 금융주도 그랬는데요. 결국 지나고 보면 하락한 것이 은행주, 금융주,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는 결국 연간 단위로 봐도 4개는 하락한 채 마감된 섹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고의 주식, 최악의 주식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테슬라가 이제 S&P 500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올라갔죠. 700%까지 올라갔는데 종목별로 보면 이게 S&P 500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다우 30도 물론 아니고 나스닥 100에도 들어있지 않지만 노바백스입니다. 네, 노바백스가 백신 개발하는. 네, 백신 개발이고 지금 잘 되고 있냐 그러면 그에 대한 퀘스천만큼 많이 있습니다. 네. 삼상이 뭐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나오지만 주가 흐름 보시면 저게 연초에 지금 4달러, 5달러였거든요. 네. 4달러, 5달러였는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100달러가 넘잖아요. 그래갖고 와. 연간 상승률 보면 2,731%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올라간 것이 되겠고요. 그 밖에는 테슬라가 740%가 올라갔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연말까지 300%인데 이제 어제 이건 계속 거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뭐 오르고 3만 달러 있더라고요. 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비트코인도 300%가 연간으로 올라간 흐름이 된 것이 굉장히 특징이 되겠네요. 네. 상당히 많이 오른 그런 주식들을 확인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2020년의 핫 이슈는 테슬라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테슬라 과연 한 해 동안은 어떤 실적을 또 내놨을까요? 테슬라는 저희가 이제 지난 마지막 날인가 얘기했을 때 한번 해드렸는데요. 더스트리트닷컴이라는 곳에서 그 더스트리트닷컴이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그런 전문 금융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더스트리트닷컴에서 매년 이제 그 대표적인 주식 한 해의 주식을 뽑는데요. 작년에는 뭐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1등을 했었죠. 테슬라가 작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첫날 거래 가격이 우리 그 지금 그 액면분할 전 가격으로 보면 86달러였습니다. 86달러인데 이게 지금 결국 700달러에 찍었기 때문에 이게 700%가 올라가면서 일단 마감됐는데요. 특히 이제 그 이후에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우리 시간을 보면 일요일이었죠. 4분기에 출하대수, 쉽게 해서 판매 대수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18만 507대를 일단 그 4분기에 팔았습니다. 네. 월가의 전망치는 16만 3,600대였는데요. 그거보다 17,000대를 더 팔았습니다. 이건 아마 한 12월 중순쯤인가요? 지난번에 모델 S나 모델 X를 생산한 사람들은 집에서 쉬고 모델 S나 모델 Y를 적극적으로 더 생산해야 된다 얘기하고 원하는 사람 더 여기서 옮겨주겠다, 잡 시프팅 해주겠다 하겠는데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모델 Y랑 모델 3를 만들어냈는데 연간 출하가 결국 49만 9,550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정말 대단하다는 걸 한번 느꼈는데요. 목표로 50만 대를 제시했었거든요. 네. 딱 450대를 못했어요. 네. 이게 보면 거의 다 달성을 한 거죠. 그래도. 할려면 했겠죠. 네. 이걸 550대만 한번 적극적으로 하면 했는데 저는 이건 정말 인간다움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고 약간의 그 여백을 남기면서. 왜 못 만들었겠습니까? 조금 더 24시간 돌리고 일요일 날 또 일하고 돈 줘줬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많은 이게 정말 이거 한 것도 참 여유 뭔가 좀 남겨둔 여실을 남겨뒀다고 보고 있고요. 전망 자체는 월가 전망은 48만 1,00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린 건 사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역시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데도 써 있지만 결국 이렇게 많이 팔린 것은 작년에 특히 3, 4분기에 많이 팔린 것은 중국 때문이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올해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목표가 워낙 다양한데요. 올해는 지금 월가 평균은 지금 75만 대가 넘고요. 가장 역시 핵심은 왜 70만 대에서 80만 대 사이가 나오는지는 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이 이제 하반기에 기가 팩토리에서 만들 거라 보는데 독일의 시점이 아직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좀 빨리 하반기에서 앞쪽을 만들면 80만 대 이상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중국과 지금 있죠. 그리고 이제 텍사스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면 이제 내년 후반이 될 거, 내년까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직 이번에는 올해도 지금 50만 대에서 50% 이상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월가 일반적인 시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최고의 주식으로 꼽아볼 수 있는 테슬라 목표로 제시했던 연간 출하량을 거의 뭐 달성시키면서 굉장히 한 해 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만큼 2020년 사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내렸다가 회복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되짚어볼 만한 교훈이 있다면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1년이 지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도 1년 동안 증권가 10대 뉴스 이런 거 쫙 하면서 나오겠죠. 보면 대한민국 경제신문이나 이쪽에 나온 거 증권사에서도 이제 주요 증권사 같은 걸 발표하거든요. 10대 뉴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것은 제일 큰 것은 역시 가장 큰 것은 대한민국 말씀드리면 사상 최고가 뭐 이런 거 쫙 얘기 나오겠고요. 그리고 역시 가장 두 번째 했던 것은 동학개미 운동이죠. 그래서 계좌가 무슨 뭐 500만 개, 1000만 개가 새로 생겼다라는 걸 쫙 하는 거가 되겠고요. 역시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쭉 그런 큰 흐름이 될 텐데요. 그런 거는 이제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사실 어떤 1년이 지나면 그보다는 뭔가 좀 반성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저도 한번 찾아보는 와중에 야후 파이낸스에서 202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7가지 투자에 관한 교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이 부분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여기에 모든 것이 써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전 주식 투자하는데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왜냐하면 2020년에 정말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30%, 40%가 지수 자체가 보름 만에 떨어지는 거는 저도 처음 봤고 제가 판단해서는 앞으로 그럴 일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때가 이제 방송을 처음 오고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많이 빠져도 될까 좀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대로 이제 방송을 영영 못할 정도로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저는 그때도 기억하고 저희랑 처음 같이 일하셨을 때인데요. 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할 게 뭐 있냐. 결국 지나갈 거라고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더 빨리 지나간 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또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이 계실 텐데요. 딱 첫 번째는 이거 아닙니까? 첫 번째 7가지 교훈을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 Nobody can see the future거든요.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무슨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냐면 미래에 대한 예측, 무리한 예측을 수많은 사람이 하거든요. 뭐 올해 S&P 500이 무슨 얼마를 간다거나 다우지수가 4만을 갈 수 있다거나 S&P 500이 4,0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 한국으로 똑같습니다. 이제 3,000포인트는 이제 기정사실 얘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빠르면 당장 이번 달에도 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면 3,500, 4,000도 그냥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한민국도 얘기하다 네네네.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조금만 올라가면 한 3,300만 돼 보십시오. 4,000 어디 여기저기서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상 하는 일이지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럼 얼마까지 보세요. 얼마까지 떨어질 거 얘기하면 제가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저 더 이상 대화를 잘 안 하거든요. 의미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 it can happen이라는 거에서 여기 it이란 말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30%, 40%가 급락할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세상 일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겠고요. 세 번째는 마켓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비이성적인 것도 일어나지만 결국은 리바운드 되고 결국은 정상적으로 다 회귀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마지막까지 네 번째까지 보시면 전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게 꾸준하게 주식을 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떨어졌다고 사거나 많이 올라갔다거나 팔는 것이 아니라 적립식으로 급여를 받으실 때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약 계획했던 대로 조금씩 사가는 거.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은 제가 대부분은 바이위클리로 샐러리 받잖아요. 네. 2주에 한 번 받으니까 그때마다 사시거나 한국에 계신 분은 월급날 조금씩 사시는 거라는 거 좀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결국 시장은 더 커졌다는 얘기죠. 결국 시장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부분은 미국에선 맞는데 한국은 잘못하면 10년 쉰 적도 많기 때문에 애매하지만은 미국과 한국의 약간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밀레니얼들이 이제 주식을 이제 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니얼도 지금 미국에서 보면 1,000만 개 계좌가 올해 새로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레니얼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결국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 문제인데 세금 문제는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경우가 다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마 올해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모든 거를 딱 한마디로 줄인 문장을 또 야후판에서 했는데요. 이게 SSNC 알프스 어드바이저의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딱 이겁니다. 2020년에 제일 정말 중요한 경우는 뭐냐면
돈 패닉이란 거죠. 패닉하지 마라. 예, 돈 패닉한 결과를 돈 패닉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세요? 놀라지 마라. 충격받지 말라. 놀라지 말았는데 그거는 네. 모르겠습니다. 좀 계좌를 보지 마라. 예, 좀 점잖은 한국식 표현일 것 네. 같고요. 제가 뭐 아침 새벽 방송에서 설날부터 좀 그렇지만 이건가요? 가자! 예, 가자인데요. 제가 정확한 표현을 이거를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정신줄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신줄 놓지 말라. 뭐냐면 주식시장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급등도 있고 급락도 했는데 정신줄 놓는 순간 다 아웃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앞으로도 이런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시장의 현실상.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정신 차리고 이제 새해를 또 맞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기 전에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연말을 기점으로 또 특징주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는 마라. 얘기 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딱 이런 거 아닙니까? 특히 지난 2월 달에 보면 너무 올라가니 급하니까 그냥 팔고 오자는 사람들을 많았고요. 제가 계속 한번 기억해서 말씀드렸지만 금년 6월, 7월 그때 우리나라 지상파 뉴스나 이런 데 보더라도요. 정말 깜짝 놀란 걸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주식 지수 1000포인트 붕괴된다는 것이 탑 뉴스에 막 나왔을 때입니다. 이렇게까지 뭐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전문가 당시 증권사도 그렇게 얘기한 곳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정부의 메시지를 좀 많이 내놨군요. 제가 그래서 진짜 일요일 날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캡처를 해놨습니다. 언제라도 써먹으려고, 증거를 쌓으려고. 진짜 어이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패닉을 많이 유도하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팔고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어땠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1980년에 1월 달에요. 80년 1월에 $10,000를 투자하고 나서 계속해서 여태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70만 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네. 다만 그중에 40년 동안에 가장 좋았던 닷새만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닷새 동안 주식이 없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40만 달러를 조금 넘었을 뿐이고요. 열흘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날 열흘 동안 시장이 없었다면 지금 30만 달러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꾸준하게 갖고 가고 모아나가는 것이 맞는 거지 고점을 예측하고 저점을 예측해서 사거나 팔으면 좋은 결과가 결코 별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저처럼 1년 동안 이 최고의 날 중에 뭐 한 반 정도를 주식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라는 건 거의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네. 꾸준히 가지고 가야 되고 주식시장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요청드렸던 그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연말 특징주를 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연말 특징주나 이 모든 것이 아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좀 갖고 가셔도 될 만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면 주식은 특히 이제 초보 투자분들이나 소위 주린이 분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런 분들을 보면 어려운 주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제가 진심되게 말씀드리면 앞서도 이제 제2의 테슬라를 꿈꾸면서 하는 몇 가지 퀀텀 스케이프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퀀텀 스케이프뿐만 아니라 그런 주식은 사실 보면 넘쳐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한국과 달리 미국은 훨씬 더 적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그런 펀딩을 받을 재주만 있다 그러면 IPO를 막 시켜주거든요. 신규 상장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정말 제2의 텔사 같은 게 계속 상정되고 있고요. 요즘은 스펙이라는 걸 있기 때문에 스펙을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3, 4년 하신 분들이 하시면 될 주식이라 보고 있고요. 주린이 분들은 외람되지만 그런 주식 손대시면 나중에 그러니까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큰 재미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딱 말씀드리면 편한 주식이 쉽게 얘기해서는 베스트 주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이 그런데요. 디즈니는 뭐 더 이상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지난 마지막 날도 이렇게 또 사상체육과로 끝내주는 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올해 어떻게 했느냐? 저는 올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레디코 하는 디즈니. 네. 올해는 레디코 더 이상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레디코 이상으로. 예, 네. 갈 수도 있겠고요. 올해는 워낙 기대되는 영화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지난 또 연말에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겠지만 테이크아웃 그런 시장만 대대로 좋아지면 많이 몰려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이런 것도 그렇죠. 또 깔끔하게 사상체육과를 끝내주는 또 센스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체육과는 아니지만 지난 연말 내내 강한 모습을 그냥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희 방송에 가장 많이 했던 소위 검은 돌 있지 않습니까? 네, 검은 돌. 블랙락도 이렇게 또
깔끔하게 또 사상체 효과를 끝내주는 그 센스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하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도 보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맞아요. 그만큼 자산운용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 여기에 주목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를 끝나가는 모습. 위원님, 네. 그 사상체고가 안 찍은 센스 없는 주식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기다리시면 센스 없게 되겠지만 지금. 너무 이제 센스가 없는 주식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좀 투반하지 못하거나 매출이 좀 수반하지 못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재미없는 것도 꽤 있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난 연말에 특집으로 그 올 한 해 보실 만한 ETF로도 4개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ESG 아닙니까? 이게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S&P 500 중에서도 그런 것들 쉽게 해서 담배 회사, 네. 무기 대량 살상 무기하는 회사들 그리고 너무 공해를 배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임직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위 그 불평등이라고 그러나요? 약간 소셜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별로 큰 아직은 이슈가 없지만 여성의 비율이 워낙 적다거나 네. 소위 컬러 피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백인 말구의 비중이 너무 적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도덕적으로 예. 센스 있는 기업이죠. 예, 그런 거 다 도덕적으로. 빼버리거든요. 그럼 네. 빼버리고 아주 좋고 착한 기업으로 위주로 되는 거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경영진이 큰 집 갖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ESGU도 그냥 깔끔하게 사상체 효과로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저희가 벌써 재작년에 했을 때는 제가 S&P 500을 제시해드렸는데 지난번에는 그 다우지수를 제가 한번 보시라고 네. DI의 월배당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사상체 효과로 끌려갔습니다. 센스 없는 주식이 있긴 있었죠. 알리바바요. 네. 알리바바가 지난주 내내 역시 반등을 한번 했었지만 지난주 말에도 좀 내려가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네, 알리바바는 뭐 조금 이슈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해 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봤는데요. 내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가 됐죠. 올해 전망들 그리고 올해 시장 잘 살펴보시면서 올해도 상봉 투자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하경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